이번에는 특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란 특검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외환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계속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관련해가지고 혹시 민정수석이 관여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아마 추궁을 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주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번 사태에? 밝혀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참모 변호인 역할 같은 걸 하는 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률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좀 뚫고 나가야 되느냐. 그걸 논의야 아마 총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미 뭐 벌어진 일인데 네. 수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막 문서를 조작하고 그러면은 그게 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분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았다.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조언을 했다. 네. 그렇게 보기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법률적인 대응이나 수습 과정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도 12월 3일 개엄 밤에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호출돼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엄을 사전에 알았냐?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 추정으로는 물론 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뭐 그 주변 들은 얘기로는 몰랐던 것 같고 근데 지금 12월 4일 날 강욱이 부속실장에게 전화해서 계엄이 해제된 뒤에 대통령의 행위는 국법상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문서로 해야 되는데 네. 있느냐 그런 문건이 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 계엄을 위한 불법 비정상 국무회의에 합법적 모양새를 갖추려는 걸 했다. 네. 그리고 12월 5일이죠. 그렇게 한 거는 12월 4일 날 안가회동에서 대충 의견을 맞췄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이죠. 네. 만약 그게 맞다면 일단 기소도 될 수 있다. 내란의 동조, 네. 방조 또는 이런 혐의로 같이 모의까지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추후에. 사전에 모의한 건 아니지만 불법 계엄이 됐는데 그거를 마치 합법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뭐 유무죄 판단은 모르겠지만 검찰이 뭐 기소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어쨌든 제가 듣기로 로펌에 네. 고액 연봉으로 갔다가 네. 6개월 만에 아마 목표는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민정수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어쨌든 계엄에 뭐 그 행동은 잘못됐죠. 만약에 그런 걸 불법 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예 손을 뗐어야죠. 그러면 괜찮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잘 나가다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외환죄 관련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2차 소환조사에서 외환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추궁이 이루어질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북한이 무인기 침투 니네가 우리한테 이제 무인기 보냈지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이 뉴스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이제 현직 장교의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특검팀이 그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실제로 무인기를 보내는 걸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건 있을 수 있겠죠. 뭐 네. 정보 탐지 활동을 위해서 무인기 보낼 수도 있고 정찰기 보낼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 삐라를 살펴고 삐라 잘 살포했네. 근데 말이야 네. 들키라고 왜 안 들켰어? 그 무인기가 되게 들키기 좋은 무인기라면서요. 네. 저기 들킬 때까지 계속 평양 왔다 갔다 해. 상공을 낮은 고도로 날고 그래도 발견이 안 되면은 그냥 추락시켜. 그래가지고 발견되게 만들어. 그래야지 여러 가지로 좀 북한에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참 몰래 갔다 오면 안 된다고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참 이런 중대한 문제잖아요. 진짜 잘못하고 그럼요. 갔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북한이 강력하게 대응 보복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그때 내놨잖아요. 김여정이 막 그랬던 성명낸 거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박수치고 웃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이게 진짜 국민의 사실이라고 생명과 하면- 안전을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네. 장난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저는 진짜 정말 이 네. 김용현하고 윤석열, 김건희 이 세 사람은 꼭 정신감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근데 한 명이 이상할 심신미약자로 수 분리되면 안 있는데. 돼요. 아니 그래도 왜 저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저런 판단을 했을까? 아니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네. 왜냐면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과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저기 들어봐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얘기한 게 23년 말 네. 그때쯤 겨울에 이렇게 얘기했다 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개업 이게- 1년 전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게 비상대권이 있어.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3월 만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비상대권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군 사령관들과의 식사 자리에 나왔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22년 만에 들었대요. 아, 그럼 1년 더 앞서서? 취임 하고 뭐한 몇 7, 개월 8개월 안에서? 만에. 아하. 그때 왜냐면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아. 엄청난 욕을 먹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만취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완전 만취하고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어. 다 쓸어버릴 거야. 진짜. 다음 국가 세력. 아유.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쓸어버릴 거야. 아, 진짜요? 이게 취임 1년이 안 된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네. 들었다고 직접 들으신 분이 네.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근데 미친놈이죠. 근데 이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사실은 초기에는 지지율이 54%인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약간 털털한 모습 보이면서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첫 번째 변곡점이 바이든 날리면에서 왔는데 그랬죠. 그걸 뭐 뻔한 걸 괜히 그냥 제가 좀 카메라 엄주하고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하면 넘어가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감히 나한테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 MBC한테 심하게 하고 비행기도 못하게 하고 하다가 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아예 못 참는 성격.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아버지니까 어떻게 못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본인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그걸 못하게 막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당과 언론이 비판하니까 아마 구체적 쓸어버리겠다의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야당과 언론이겠죠. 다 쓸어버리겠어. 뭐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몇 분이 뜨악했다는 거예요. 저거 미친 거냐? 저게 무슨 소리야? 예. 근데 비상대권은 87년 이전헌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수했잖아요. 예전 법을 알고 대권 있었던 된 거는 92년 초에 됐는데 처음 사실을 공부할 때는 있었어요. 아, 그때 생각을 그게 하시는구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잔상이 남아있었고.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참모들이 말려야 되는데 또 그거에 동조한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다른 분들은 저는 뭐 거기에 동조했을 것 같지 않은데 김용현은 나중에라도 어쨌든 늘 대통령과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 당시엔 경호처장 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생각해보면 총살을 당해도 좋겠다. 내가 다 쓸어버린다. 지금 구속도 피하려고 별짓 다 하면서 무슨 그러게요. 예. 그런 결기를 가지고 했으면은 본인이 유죄 인정하고 깔끔하게 그렇죠. 해야지. 그때 술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술이 만취 상태였다고 들어가요. 아니 이건 좀 정정할게요. 많이 먹었는데 네. 만취인지는 모르죠. 그분의 주량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엄청나게 있는 네. 그 공간에 있는 술은 다 가지고 왔다. 네. 다 먹고 부족할 정도였다. 근데 만취인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많이 먹었다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어제 무려 14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폐기해달라 이렇게 한 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법적 처벌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야 이거 진짜 법적으로 미비한 건데 불법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법적인 요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불법 여부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사후에 이제 문건에다가 사인한 것 같은데 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후에 그 문건을 만든 것조차도 공개가 되고 밝혀지고 그러면 이거 문서 위조죄까지 해가지고 공문서 위조죄까지 허위 해가지고 공문서 작성. 이거는 크게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처음엔 좀 감추려고 하는 의도로 네.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려고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줄로 얘기하면 영어죠. 기름장어 한독수 드디어 걸렸다. 네. 기름장어 대신 통장어를 드십시오. 공장어. 네.
장어 샤브샤브를 그렇죠, 드시면 샤브샤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국무회의 형식이 좀 아니었다. 만류했는데 듣질 않았다. 본인 빠져나가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국무회의냐 아니냐 뭐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되게 애매하게 국무회의 형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애매하게 계속 맞아, 진짜, 헌재에서도 왔다 그렇게 갔다 했습니다. 증언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떤 지금 딱 나온 거는 저건 충분히 걸릴 수 있죠. 앞서 그 김준수 수석이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한 건데 네. 본인이 서명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비상계엄 날 없었던 문건이 네. 마치 그날 있었던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 있는 것처럼 그 서명란을 강희구 실장이 만들어서 가져오니 서명됐다가 며칠 뒤에 다시 야 문제될 것 같은데 빼 이랬는데 그게 걸렸기 때문에 서명한 것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내란의 부하수행, 네. 동조 또는 방조로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에 2차 조사를 받는데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9시에는 못 나가고 9시께 나가긴 나가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9시에 나가면 안 돼요? 저는 그 심리를 잘 알아요. 아, 뭐예요? 네, 저도 한때 제 밤에 보통 2, 3시에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아침 일찍 뭐 하는 거 되게 못 힘들어했어요. 일어난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와중에 그냥 1시간 정도 먼저 일찍 일어나면 안 되나요? 1시간 일찍 먼저 그게 제일 무서운 게 그런 습관이에요. 네. 습관이 그 9시에 뭘 활동하도록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일단 8시 최소한 40분에 나가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그 부담감을 표하니까 변호인들이 그중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어. 미리 라고. 사전에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한 그런 국면일 것 같아요. 저는 특검이 뻔히 그거 알면서 네. 9시에 나와. 이렇게 압박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 특검도 지지 않습니다. 10시라고 않죠. 얘기 안 해주고 네, 무조건 10시라고 9시. 안 해주고. 네. 네. 같은 의견이에요. 그냥 바이오리듬이 안 맞는 거죠. 습관처럼.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바이오리듬 다음부터 바이오리듬이 바이오리듬 이렇게 설명하면 됐네. 그게 궁금해요. 9시 6분에 갈지, 16분에 갈지 네. 궁금합니다. 저희가 4개 했거든요. 4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9시 어떻게? 6분. 9시 6분. 16분. 16분. 최대한 좀 늦게 나갈 거다. 20분에 16분, 맞춰가지고. 16분. 저는 9시 24분으로 하겠습니다. 24분? 네. 제가 근데 그런 분들 심리를 좀 아는데 네. 이제 지각 많이 하면 쪽팔리잖아요. 네. 일찍 나가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시계 알람 몇 개 맞춰놓고 있는 분에게 나 내일 저기 9시까지 오라는데 9시 10분 넘어가면 개쪽이니까 무조건 빨리 깨워. 다 합니다. 그래도 늦어요. 그래서 6분 정도 늦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6분, 16분. 아마 지금 내일 수사에는 모레죠. 이제 모레 수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나야 되나? 늦으면 쪽팔린데 지금 이게 고민이에요. 아이고 한심해라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판식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개시를 했는데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자연산 장어 샤브샤브와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산 장어 샤브샤브는 주문 후에 당일 손질한 싱싱한 장어와 야채, 양념, 알 육수까지 모두 보내드려서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 초특가 16,900원으로 꼬들꼬들하고 시원한 장어 샤브의 맛을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활어에는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500g 35,000원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진짜 16개 의혹을 수사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이거를 경중을 잘 가려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을 했지만 그리고 그 특검 수사 성실하게 받겠다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로 믿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소환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네, 좀 가장 약한 고리로 한 번쯤 툭 한번 건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우리 그냥 심각한 거 조사 안 하고
그냥 신발 치수만 발 치수만 잴 테니까 잠깐 좀 왔다 가시라. 네. 이거 그냥 아프시더라도 그냥 잠깐 오실 수 있지 않냐? 그냥 휠체어 타고 오셔도 우리가 앉으시면 우리가 그냥 신발도 한번 신겨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소환 조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휠체어 탄 게 족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였네. 네. 보통 족적 남기면 줄자로 재면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 휠체어를 탔다. 네. 오. 이게 그 샤넬 구두가 250mm. 예. 그러니까 사실 여성 신발 사이즈로 치면 좀 커요. 큰 편이죠. 보통 예, 제가 230이고 커도 한 240, 45 정도는 250이면 사실은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김건희 씨의 사이즈랑 비슷하다라는 건데. 드물죠, 사실은 250이잖아요. 이 뭐 어떻게 맞을까요? 그 신발의 어떻게 주인. 알아? 어떻게 그렇죠? 아, 제가 가서 줄자로. 예? 저기 아크롭스타 지하에 가서 혹시 코바나 콘텐츠 가나 보고 그 신발 하나 훔쳐보면 좋겠다. 줄자로 재고 그러지 않는 한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신발 사이즈가 맞다는 이유로 이것이 약간 강력한 이것이 김건희 것이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되죠. 혹시 김건희 씨가 중국 발 마사지를 받았다면 그 마사지사한테 그래서 발 크기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25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알 수가 없고. 네. 근데 신발 사이즈는 그걸 박 실장님한테 어떻게 물어봐? 제가 물어보셔가지고. 질문을 잘못했네. 물어보셔가지고. 추정. 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신발 사이즈가 맞다고 해서 받았다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진이나 유경옥 씨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하. 네, 그래서 건진이나 유경옥 씨가 얘기하지 않으나 네 발 250인데 아니 유경옥 씨는 250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김건희 씨한테 발 250 그때 가져간 거 250 맞지 않아요? 아니 전국에 250이 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사실 확실치 않죠. 사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건진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지법사가 뭔가 수사를 하면 자기도 살아야죠. 증언을 네. 할 것이다.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고 참 신발이. 네. 뭘 물어봐? 뭘 대답을 해 이거를? 맞을까? 신발 맞을까? 아니 진짜 안타까워요. 신발장에 있겠죠. 아 이게 병원에는 분명히 신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있었겠죠. 아 슬리퍼이기 때문에 칠 수가 없어요. 아니 신발을 신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슬리퍼를 신고 다녔겠지만 신발장에는 신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깝단 말이야. 그 CSI 불러가지고 쟀어야 된다. 족적만 쟀으면 되는데 그걸 숨기려고 휠체어를 타고 왔구만. 아니면은 또 어디서 이제 휠체어에 그 발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막 재가지고 과학적으로 재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저거는 몇 센치 정도 되니 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분명히 그게 어딘가에서는 뭔가를 할 것 같아. 사진에 찍혀 있으니까. 네. 오. 뭔가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컷에서 250에서 60 사이라고 그렇게 아, 얘기했나?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아니, 본인들이 뭐 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참 이게 참 전직 영부인의 무슨 신발 발 사이즈까지 사이즈까지 알아야 되고 아유 한심합니다 진짜 이게 창피해요. 명태균 씨가 또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JTBC가 지난 2일에 명태균 씨랑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김건희 씨의 식구였다. 아 그리고 그 식구 중에는 통일교측이 이제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면서 준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받은 유경옥 씨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을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데 이게 비상계엄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면서 특검팀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아직도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을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미 다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미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 김건희 씨 하면서. 관련돼서 있었던 통화 녹취나 이런 것들 저희한테도 얼마 전에 통화 녹취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도 김재열 씨? 보냈어요. 오늘도. 아 네. 그래요? 저희한테도 뭐 계속 여러모로 보내요. 여러 개를 보내고 있구나 네. 여러 사람에게. 근데 받으셨어요? 본인은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져간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주장이 가장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네. 돈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미래한국 연구소나 이쪽이다라는 게 주장이고 그런데 뭐 공천 개입 관련돼서는 이미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김상민 검사를 시키기 위해서 창원에 공천을 주기 위해서 도와주라는 얘기를 김건희 씨가 해서 본인이 처음에는 아씨 왜 내가 믿는 김영선을 안 해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걸 알고 도와준 건 아니고 이제 김영선을 빼려고 했다 이런 거였죠. 근데 쭉 이미 얘기를 했고 그 통화 녹취나 이런 것은 이미 다 공개가 됐고 네. 근데 김건희 씨의 자백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명태균 씨가 더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이미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대신 이제 김상민 당시 네. 검사에게나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원투를 맞출 수가 있게 아하. 되겠죠. 네. 근데 확실히 명태균 씨가 블랙홀의 이종호 씨보다는 좀 더 우리 문화에 가깝다. 우리 문화? 그쪽은 이제 패밀리라고 그랬잖아요. BP 아. 패밀리. 식구. 여기 식구야. 도대체 김건희 씨 식구가 몇 개예요? 네. 대가족이네. 그러게요. 식구가 뭔지 알아요? 밥을 같이 밥 먹는 사이. 조인성 씨가 얘기했어요. 아, 조인성 씨가 얘기한 거예요? 네.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에서 우린 식구요 하면서 아. 같이 밥 먹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패밀리보다 식구가 가까워요. 패밀리 식구 그렇죠. 패밀리 하면 뭔가 조폭 가족. 느낌이 좀 아, 들잖아요. 패밀리. 우리 패밀리. 패밀리. 근데 식구 손은 하면 약간 정겨운 느낌? 그치 오손도손 네. 도란도란 앉아서 밥 먹는 비열한 거리여서 조폭이에요. 거기도. 그렇군요. 그 명태균 씨는 본인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네.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딴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이 다시 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가장 약한 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많이 해명하고 다니던데 다른 부분들은 과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뭐 많은 증거들은 다 경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네. 검찰이 그런 생각 들고. 알겠습니다.